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잔소리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5월 26일 화요일장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3월 이후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요. 오늘 1.76% 상승해서 2,03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금융투자가 들어오면서 오늘 지수가 상승해졌습니다. 외국인은 장 막판에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고 기관은 3,417억 원가량 사들였습니다. 아직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장 후반대 갈수록 상승 탄력을 키워냈습니다. 11개월 만에 720선을 돌파하면서 지금은 730선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수급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 연출됐습니다. 개인이 다만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오늘 코스닥의 상승장을 리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 세계 경제 재개 기대감에 따라 10원가량을 하락했습니다. 1234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시 기준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가격이 0.88% 상승하면서 1,079만 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더리움도 소폭 하락 상승하면서 24만 7천 원대에서 거래 중이고 STG가 조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333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트즈와 아이온체인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즈가 152억 원, 아이온체인이 35원에서 거래 중입니다. 에어드란이 9% 넘게 급등을 하면서 385원대, 400원대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암호화폐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리플이 0.98% 상승한 237원으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세 만나봤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식 잔소리 출발합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잔소리 책임져 주실 정재훈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1시간 동안 상담으로 꽉꽉 채워서 방송 진행해 볼 텐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는 샵 0082번으로 여러분들이 고민이 좀 많이 갖고 계신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알려주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시장 이야기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시장이 경제 재개 기대감 때문만으로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계속해서 상승장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개월 만에 720선 돌파했고 또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3월 이후 코로나 때문에 좀 시장이 많이 빠진 저점 이후로부터 지금 처음으로 2,000선을 회복해줬습니다. 이런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그럼요. 아까 넘겨주실 때 어떻게 행동하시기라고 했는데 네. 말씀을 안 하시는데 원래는 대답을 하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2,000포인트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었고요. 대체적으로 이 지수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기관 쪽에서 여전히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탄력을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상승을 했던 주 요인은 미국 쪽과 유럽 쪽에 있어서의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종목군들의 탄력이 좀 상당히 강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산업재 쪽 섹터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감 방송 때 출연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요. 대형 섹터들에 있어서 이제 주도주에 대한 변화,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도주에 있어서의 변화,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에 있어서의 좀 쉬어가는 소화 기간을 좀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순환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는 조금 쉬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는 부분들은 좀 자제하고 조정을 좀 보일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여전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들이 너무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시장의 강세라고 해서 여러분들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해 주시고 단기적인 순환 매장 그리고 좀 조정을 받을 때 저희가 시장에 들어가 보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이번 시간에 상담 받지 못하시더라도 저녁 10시에 방송되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도 상담 진행되니까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자 상담 들어가 볼 텐데 7632님이 보내주셨고 SNS텍 매수가가 35,5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SNS텍을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소부장 섹터 쪽에 흐름들이 좀 국산화에 대한 수혜주였었어요. 근데 매수 단가가 35,000원이에요. 자, 물론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에요. 소재 국산화에 있어서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참 좋은 그런 부분들인데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물론 이 기업에 있어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좀 충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170억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좀 더 큰 폭의 성장을 예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매물 소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5일선을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5일선 자리대 깨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려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수익이 나더라도 좀 챙기면서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매수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3만원 이하 권역에서도 다시 매수를 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자는 짧게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일선 기준으로 리스크 관리 자리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로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번에 한번 부탁했는 건데요. 네, 상신 EDP요. 상신 EDP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10,000원요. 10,000원에 얼마나 갖고 계세요? 그전에 교수님이 10,000원대는 팔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죄송한데 매수가랑 비중을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만 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요, 10,000원이고요. 네,
10% 지금 가지고 있어요. 매수가가 10,000원에 비중 1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딱 오늘 오늘 좀 종가가 10,000원이네요. 그렇죠? 급등 네네. 오늘 나왔는데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대응해 볼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접수 제가 해드렸고요. 네. 그죠? 네네. 왜 말씀을 못 하세요? 제가 전화 아. 받았잖아요, 어머니. 네네네. 제가 맞아요. 접수해드렸고. 네. 어. 너- 근데 매수가가 10,000원이고.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10,000원 되면 팔으라고 하셨어요. 10,000원 되면 팔라고 얘기를 했나요? 네네. 근데 지금 하나도 안 파신 거고, 아니요, 5%는 팔았어요. 5% 정도 매도하셨고, 10,000원에? 네. 아, 그럼 손실 없이 일단 매도를 하신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10% 갖고 있는 거고, 네. 그죠? 네. 그럼 이제, 전략을 일단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올랐어요. 그죠? 네네, 많이 올랐어요. 이게 무슨 섹터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네. 무슨 섹터죠? 2차 전지. 2차 전지 쪽 섹터예요, 어머니. 네. 근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상승을 증가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죠? 네. 이렇게 올라갔고 오늘은 윗꼬리가 조금 달렸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오늘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네. 그러면 이 친구도 좀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거예요. 이 종목이 이제 하락 추세 때는 벗어난 것 같아요. 네. 하락 추세 때는 좀 벗어났기 때문에 조금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지금 요 자리대가 전고점 자리대잖아요. 그죠? 네. 여기 이제 저항이니까 좀 쉬어갈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5%를 매도하셨다고 말씀하셨었죠? 네네. 그럼 5%를 만약에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 자리대는 한 7,500원? 7,500원요? 만약에 깊이 조정을 받는다라면 그 정도까지 조정은 안 올 것 같은데 네네. 8,000원대 중반, 8,500원 자리대가 좀 적당한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요 자리대로 이하권역으로 눌리면 네. 그때 매도했던 5% 물량을 네. 다시 분할로 좀 매수를 하세요. 아, 다시 분할로 매도를 하라고요? 네, 분할로 아, 다시 네네. 매수를 하게 되면 네네. 아마 5자리대에서 다시 파실 수가 있을 거예요. 수익을 보고. 아, 네.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자리대를 제시를 해주셨고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세워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고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다음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드림텍이요. 드림텍이요. 매수가랑 예. 비중은요? 6,750원에 20%요. 6,750원에 20% 갖고 계십니다. 오늘 살짝 떨어졌는데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대응해 볼지 바로 여쭤볼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드림텍을 매수하셨어요? 예, 예. 오늘 매수하셨나요? 예, 예.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내가 회사 분할 때문에 한번 매수 네? 한번 해봤거든요. 회사 분할. 네네. 분할이 주가에 악재인지 그걸 몰라가지고 혹시 한번 매수 한번 해봤습니다. 회사 분할을 한다. 예. 원래 6월 달에 하는 걸로 해서 7월 달로 연기됐단 말이 있더라고요. 아버님 일단 TV 소리 꺼주세요. TV 거요? 네. 예, 소리 예. 아예 안 들리게 무음으로. 회사가 분할을 하는데 아버님 예, 예. 이거는 지금 이미 나왔던 거예요. 6월 1일이었는데 한 달 뒤로 물린 거예요. 예, 예, 맞아요. 예, 예. 그죠? 예. 근데 분할을 보게 되면 지금 물적 분할 방식이네요. 지금 보니까. 아, 그런가요?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 크게 뭐 문제 악재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어 보여요. 그냥 그런가요? 예, 사업 예.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사업 부분들을 분할을 해서 예, 예. 독립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드림텍이 하는 게 예. IT 쪽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예. 전장 관련 사업을 제외한 모든 부분들을 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전장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해보겠다라는 얘기고 그 예, 나머지 부분들은 떨어져 나가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분할 기일이 7월 1일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이거는 악재적인 부분들보다도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예. 오히려 전문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악재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오늘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 이미 공시 나온 지는 한참 됐는데 그거를 매수를 그걸 해서 몰랐었어요. 제가 공식 모르고 있었다? 예, 기존에 그러니까 있던 어찌됐든 공시는. 간에 아버님 그럼 단기로 보셨던 거네. 예, 단계로요. 그럼 단기로 봤으면 뭐 무조건 차트 대응이지 뭐 분할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제가 차트 보니까 계속 횡보하더라고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차트를 보는데 단기로 보셨는데 횡보하는 종목을 들어가셨으니까 그래갖고 한번 치면 팔라고 그러거든요. 한 번 치면 예. 전문 용어 쓰시네요 아버님. 전번에 한번 치더라고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요번에 한번 또 치면 예.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셨으면 얼마를 목표치로 좀 잡고 보셨어요? 얼마 정도에 매도해야지 뭐 이런 생각? 한 7,300원. 7,300~400원 정도? 예. 그다음 그죠? 7,500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점점 올라가요 아버님. 예. 네? 왜 점점 올라가고 그래요? 그 정도 자리 때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셨으면 예. 그 정도 좀 생각하고 갖고 가세요 아버님. 아, 그래요. 예. 네. 그 만약에요. 네. 이거를 제가 그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가져가면 어떤가요? 그때는 혹시? 그럼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요. 원래는 제가 생각은 그때 생각하다가 단타로 보려고 일단 매수했거든요. 네. 근데요? 그래서 혹시 2분기 실적 같으면 한 7월 말경에 발표하잖아요. 네. 예. 아버님 이 회사 1분기 실적 확인하셨어요? 1분기 실적은 별로 그렇게 좋은 편 아니다 보니까. 별로 좋은 편 아니에요? 예. 근데 2분기 실적 좋을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어요? 아버님 예. 장담하실 수 있냐고? 어? 영업이익 17억 매출은 겁나게 늘었네. 근데 뭐 나무가 영업이익은 줄었어요. 그죠? 예. 단기 순이익도 줄었어요. 예, 순익이 줄었더라고. 예. 영업이익도 확 줄었고 매출은 왕창 늘었는데 거의 배 가까이 늘었는데 그러면 아버님 이거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해갖고서 갖고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일단은 단기니까요. 한 7,300원에 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래 안 하면은 한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가져가려고 그러거든요. 아버님 예. 목표를 명확하게 하세요. 명확하게 단기라고 했다가 또 이번에는 2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한단 말이에요? 예.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빠지면은 묻지마장투 될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제가 확정할게요. 2분기 실적 할 때까지죠. 아버님 예. 2분기도 다 똑같고요. 예. 올라가게 되면 그 정도 파시고 예, 예. 1년 이상 가져가겠다 싶으면 그때서야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7,300원. 전략은 7,300원 위에서 아버님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예. 7,300원 넘어갔을 때 그때 절반 때리시고 예. 나머지 물량만 그때는 뭐 2분기 실적까지 추세가 유지가 되면 더 가져가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예,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성투하시고요. 예. 네, 일단은 우리 아버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목표가 7,300원에서 500원까지는 올 수 있다고 해주셨으니까요. 그때 오면은 좀 차익 실현하시는 부분으로 저희가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네, 저희 다음 순서는 다음으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인텍 플러스요. 인텍 플러스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잠깐만요. 네. 17,700원이고 20% 정도요? 1,700원에 20% 갖고 계십니다. 오늘
오늘 고가가 1,700원 살짝 터치하고 내려왔네요. 지금 차트 보니까 좀 굉장히 이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 볼지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텍플러스를 매수하셨어요. 그 삼성이 미국에 투자했을 때 삼성전자가 뭐라고요, 어머니?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했을 때 수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삼성전자요? 네. 어머니, 잘못 알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안 해요, 어머니.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했을 시. 미국에 투자했을 때의 수혜주다. 네. 그래서 매수를 하셨다. 네. 오늘, 아니요, 좀 됐는데 이게. 어제, 아니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10일? 네. 10일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혹시 지난주 월요일? 어머니 장대양봉 그랬을 때 그 그럼 정도 약간 월요일 수익이 정도 났다가 지금 밀린 거예요? 어머니, 네. 응. 수익이 좀 나다가 계속 밀려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인텍플러스가 삼성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수혜가 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어머니 매수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삼성이 미국에 투자를 해요, 어머니. 응. 뚝딱 하면 하루 만에 다 만들어지나요? 그건 아니죠? 네. 그죠, 어머니? 네. 자, 두 번째. 인텍플러스가 얘가 실적이 좋아요, 어머니. 네. 이 친구가 꽤나 실적이 좋을 거예요. 작년에 올해도 성장을 할 거고요. 네. 내년도에도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섹터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네. 일단 종목 선정은 잘 하셨어요, 어머니. 네. 종목 선정은. 근데 1,700원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죠? 네. 좀 비싸게 매수하신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셨어요, 혹시? 네. 어머니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단기적으로 했다라면 손절도 생각하고 보시는 거세요? 네, 9,500원. 얼마요? 9,500원. 9,500원을 손절가로 잡았어요, 어머니. 네, 네. 자, 그럼 9,500원 잡고, 그러면 9,500원을 손절로 잡았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으셨어요? 한 13,000원, 14,000원 선? 13,000원에서 14,000원. 네. 가능성 있어요, 어머니. 아, 가능성이 있는데 네. 9,500원대까지 먼저 밀렸다가 갈 수도 있어요. 아,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비싸게 사셨어. 아, 그러면 좀 떨어질 때 추매해도 괜찮은가요? 어머니 근데 단기로 보셨다며요. 아니, 지금 실적도 좋고 내년에도 좋다면서요. 그러면- 단기로 보셨다며요, 어머니. 아니, 단기로 봤는데 지금 이제 다시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바뀌지? 어머니? 매수님 말, 예? 이거 잘못하면 내년 실적 안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단기예요? 중장기예요? 뭐예요? 확실하게. 단기 한 달 정도? 그죠? 네. 내년 실적 겁나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단기로. 어머니 크게 걱정할 만한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크게 걱정한 주식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네. 빠지게 되면 9,500원 그 좀 하향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아, 밀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손절하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비중이 만약에 10% 정도만 돼 있으면 네. 좀 9,500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 조금 더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어머니 1,700원에 사셨단 말이에요. 예. 인텍플러스 실적 좋을 거예요.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어머님이 9,500원 21선짜리 때나 요 정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요 자리에서 해야지 이렇게 전략을 세우셨을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밀리게 되면 한 9,000원 언저리 때까지 밀릴 수가 있어 보여요. 예. 그럼 여기에서 차라리 조금 추가 매수를 더 하시게 되면 단가는 좀 낮아질 것 같거든요. 아, 10,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좀 내려올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어머님이 생각했던 13,000원 정도 때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나쁜 주식이 아니니까 네. 좀 아쉬운 건 조금 비싸게 매수하신 게 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적인 부분들만 하게 되면 매수가 그 위상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목표가까지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 네. 보유하세요, 어머니. 예,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일단은 종목을 너무 잘 골라주셨고 9,000원대로 밀리면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춘 다음에 어머님이 말씀해주신 13,000원 선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으니까요. 꼭 수익 실현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삼성 SDI요. 삼성 SDI고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30만 원에 10%인데. 30만 원에 10%요. 네. 오, 그래도 지금 수익 꽤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네, 또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가 너무너무 궁금하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0만 원에 사셨어요. 네. 10%를. 팔아야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더 올라갈지. 그러니까 왜 10%만 사셨대? 더 사야 되는데 못 샀어요. 그러니까 확 샀어야 되는데. 글쎄, 그냥. 조정도 안 받네, 사니까. 그러게. 참. 어머니 얼마에 팔고 싶으신데? 팔고 싶은데 또 올라가고 못 팔겠어요. 에이, 수익인데 뭘 더 올라갈까봐 못해. 이런 종목 또 찾으시면 되지. 그렇지 또 않겠어요? 살라니까. 응? 조정은 좀 받을 건지 모르겠어요.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어 보이긴 해요, 어머니. 네, 받으면 더 들어가려고. 아, 매도를 했다가? 아니요. 그러면? 조금 팔, 그냥 더 들어가려고. 아, 그냥 30만 원에 갖고 있다가 네. 하나도 안 팔고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 이제 비중을 조금 더 매수를 해보시겠다. 뭐 요 전략이시네? 네. 아, 어머니. 네. 39만 원대까지 움직였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시 빠져갖고 30만 원 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그냥 30만 원 가면 갖고 팔고 계시다가 나올까요? 어떻게? 그래도 갖고 계시다가 그냥 거기서 더 사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머니? 30만 원 되면요. 응? 팔고 나왔다가 조정 받아만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 그게 더 낫겠죠, 어머니. 예. 강아지도 맞대잖아. 강아지. 그죠? 예. 어머니 강아지 종이 뭐예요? 에이. 치아와죠, 치아와.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조그마한 강아지요. 조그만 거, 눈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아니, 맞아요? 그런 거 토종 강아지인데 털이 올고해. 그래서 자, 어머니 일단은 매수는 정말 잘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네. 강아지가 짖던 말던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 강아지 짖도록 냅두세요, 그냥. 그래요. 삼성 SDI가 어머니 많이 올랐어요. 그죠? 어머니? 자,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 소리가 커서 일단 이격은 좀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조금 부진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하고 그다음에 21년도부터 성장을 크게 해 나갈 걸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라서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면 어머님 같은 경우는 내일 플러스 출발을 하게 되면 절반 정도만 좀 챙겨 놓고 나머지 물량만 어머님이 끌고 가시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한 33만 원에서 32만 5천 원, 그 정도 때까지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매도했던 부분들을 매도를 했던 부분들을 다시 거기서 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수학이 서울경제에서 내려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강아지 너무 때리지 마시고 이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어떻게 내려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어머니, 네. 수학이 내려오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안 내려놨어요. 자, 일단 내려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게 궁금하신 거죠? 그죠, 어머니? 맞아요, 어머니? 어머니 말씀을 하세요. 네, 내려오는 시간이 걸리면은
음. 또 살 들어가려고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걸릴지 그거 제가 알았으면 이 자리에 없지. 점집 차렸죠, 어머니. 모르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기다렸다가 보시면 돼요. 아니면 네. 또 전화 주세요. 네. 성토하세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내일 또 좀 상승을 올라오면 분할 매도해서 차익 실현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또 삼성 SDI와 관련해서 다른 2차 전지 관련 주들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엔지캠 생명과학 엔지캠 생명과학 갖고 계시고 매수가는 비중은요? 71,200원에 29 갖고 있습니다. 71,200원에 20% 갖고 계십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수익권에 계시네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지. 수익은 많이 났었어요. 네. 근데 어느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네. 이 종목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수익이 많이 네. 났는데 어떻게 앞으로 좀 팔지 아니면 좀 보유를 네, 하고 그래서 갈지. 안 팔고 네. 11만 원 그 전문가님이 그 가격을 높길래 네.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자꾸 밑으로 빠지더니 오늘은 네.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더 빠져버렸고 네네네. 또 이달 말쯤이면 암 학회가 있으니까 좀 가지 않을까. 네, 지금 궁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가 그런 부분 다 챙겨서 바로 위원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자, 종합을 수고하십니다. 해봅시다. 네? 종합을 해보자고요. 어머님이 매수를 하신 단가가 71,200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어떤 방송에서 이게 11만 원대까지 갈 수가 있으니 조금 더 가져가 보자. 아니, 추천주로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매수를 해놓은 상태였었어요? 예. 자, 그러면 어머님이 먼저 매수를 해놨어. 예. 근데 어떤 방송에서 이 종목을 추천주로 나왔어. 예. 근데 거기에서 목표가를 11만 원으로 잡았어요. 거기서 제시를 했고. 근데 어머니는 미리 사놓은 단가에서 보니까 11만 원까지 간다고 하니 예. 갖고 있어야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예. 자꾸 내려와 버렸어요. 자꾸 내려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머님이 대응을 잘못한 거네. 네. 맞잖아요. 너무 욕심을 부렸죠.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손실이 아니라 수익이란 말이에요. 예. 그죠? 다만 고점에 못 판 게 아쉬울 뿐이에요. 그죠? 예. 예. 자, 한 가지 더. 어머님 이거 종목을 네. 단기로 보셨어요? 뭐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저는 단기로는 안 보고요. 그냥 중기로 좀 더 중기 보다가. 6개월 이상? 예. 6개월 이상? 예. 그럼 가져가요. 이게 기회가 두 번이나 왔었어요. 그런데 89,000원대였던 게. 예. 음. 두 번이나 찍었었잖아요. 85,000원을. 그러니까 결국은 어머니가 여기에서 89,500원 요 자리대 두 번씩이나 왔는데 못 팔았다. 예. 그게 아쉽다. 요거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머니. 네. 여기에서 못 팔았어요. 그죠? 네. 네. 근데 주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어떡 하실래요? 그래서 어머니. 왜냐면 좀 이번에 유상증자는 안 좋은 후대인지 유상증자에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더라고요. 유상증자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유상증자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빠져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 유상증자인데요, 어머니? 예? 이거 유상증자인데요? 예. 맞아요? 언제 나왔어요, 그 유상증자 뉴스가? 맞아요. 뉴스가 언제 나왔어요, 어머니? 오늘요. 오늘? 예. 공시에는 안 나왔는데? 자, 한번 현재 가창 봅시다. 유상증자를 한다. 예. 아이, 어머니 자꾸 왜 그러세요? 어저께 나온 거 아니에요? 어제 나왔어요?
아니, 근데 저는 오늘 봐서 내가 오늘 나온 줄 알았어요. 아니 그 유상증자가 아니에요 이거 어머니. 그럼 추가 상장. 우선주에 보통주 전환되는 거고. 네. 이거 어머님 종목인데도 저보다 모르네. 뉴스 확인도 안 하시네 어머니. 그러면서 중기적으로 가져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네. 어? 어머니 이건 유상증자가 아니에요. 어머니 이거 유상증자가 아니고 네.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주를 추가 상장한다는 얘기고 59,400원짜리 때니까 33만 주가량이 보통주로 전환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에이, 놀랬네. 그러면 일단 이게 5월 28일이란 말이에요. 상장일이. 네. 5월 28일이니까 오늘부터 공매도는 오늘부터는 사실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요거는 조금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네. 엔지캠 생명과학이 나름대로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예요, 어머니. 네, 네, 네. 그러면 어머님이 중기적으로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가져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님 그 8만 원대 후반 거의 9만 원 언저리 때에 있었던 네. 그 자리 때 매도를 못 하셨으니까 네, 그게 네. 아쉬운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중기적인 전략으로 봤다라면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7만 1,000원에 매수를 했다라면 아직까지는 8% 이상은 수익 중이세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정고점 자리 때까지 올 때까지 지킬 거냐 네. 아니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거냐 네. 그 부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아마케는 이번 주 주말에 열려요, 어머니. 네. 이번 주에 열린단 말이에요, 알고 말미에.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모양새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오늘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가 깨지면 네. 어머님이 매수한 자리대까지는 다시 한번 밀릴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요 자리대까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네. 비중 20%고 오늘 네. 21선 자리대를 딱 간당간당하게 지켜줬는데 만약에 오늘 저점 자리대를 깨버리게 되면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다시 밀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조금 이거 좀 인내해보고 가져갈 거냐 네. 아니면 오늘 저점이 깨지게 되면 절반 정도를 줄여놨다가 다시 확인을 하고 들어갈 거냐 네. 이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만약에 오늘 저점이 내일 깨지면 저는 절반 정도를 줄여놨다가 상황을 보고 다시 들어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머니? 네, 네. 자, 그러면 전략은 오늘 저점이 깨지면 절반 정도를 챙겨놓고 네. 나머지 물량은 조금 기다려 보세요. 네. 그러면 다시 9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다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약바이오 네. 섹터가 끝났다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네, 네. 그럼 다시 그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61선 언저리 때까지 다시 눌릴 수가 있는데 그럼 그때 그 눌렸을 때 10% 매도했던 거를 다시 매수해도 네. 괜찮다고 봐요. 네. 아셨죠, 어머니? 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분할 매도로 대응을 좀 해보시고 다시 다시 매수가가 좀 올라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부터는 스피드 상담으로 진행해 볼게요. 자, 스피드 상담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LX 일렉트로닉스를 만드는데 LX 산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47,000원대에 주가가 형성이 됐어요. 매수가는 65,000원이에요. 65,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오늘 상승해주는 모습들이 나왔고 좀 더 상승하게 돼 53,000원에서 55,000원짜리 때까지 반등을 좀 나와줄 수가 있어 보이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좀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센트럴모텍이에요. 이거 아까 상담해드린 것 같은데 2차전지 쪽 섹터 단가도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보유 의견 드렸을 거예요.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이 포스코ICT. 이분들은 어떻게 종목을 얘기를 하게 되면 한 번 했으면 됐지 하루에 몇 번씩이나 상담을 받으시네요. 포스코ICT 4,9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 10%시고요. 매수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ICT는 포스코 쪽에 보게 되면 ICT 쪽 사업하고 2차전 쪽을 키우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포스코 ICT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바닥은 다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무거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월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한 6,000원 정도 때까지는 좀 가져가 보았으면 하는 기업이에요. 나름대로 이게 기업의 최근은 못 봤는데 기업의 실적이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소 저는 6,000원대 이상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좀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첨보예요. 첨보가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죠. 88,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오늘 시가 깨지면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내일 반등 나오게 되면 한 번쯤 줄여주세요. 이격 좁히기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가비아를 매수하셨네요. 가비아 16,900원에 30%, 16,900원에 30%를 매수하셨는데 기가 막히게 이거 오늘 사신 것 같아요. 오늘 사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박스란 말이에요. 러프하게 보게 되면 15,000원 리스크 관리 자리대요. 30% 비중인데 이거 16,9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아 이거 빠질 것 같은데 이거 갭 메우러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 저는 일단 반 줄여 놓고 보겠습니다. 반 줄여 놓고 15,000원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고 재매수를 하는 게 나아 보이거든요. 잠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도 별로네요. 그러면 일단 저는 올선 이탈 시 리스크 관리 좀 하는 전략 그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거 15,000원 깨지면 안 됩니다. 15,000원 깨지면 일단 밀릴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반등 나오면 분할 매도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UTI예요. UTI를 매수 18,3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올랐다가 하락세 때 넘어갔다가 요거 하고 있는데 누르고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데 UTI 같은 경우는 하반기 폴더블에 대한 이슈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반기 때까지는 좀 여유가 있겠죠. 폴더블 2 출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면 저는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단기적으로 좀 밀리게 되면 아마 16,000원 저리 때까지는 보일 거예요. 눌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재차 반등 시도가 나오면 요번에 21,000원짜리대를 넘어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1,000원짜리대를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잡고 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저희 지금부터 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게임주인데 썬데이 토즈요. 썬데이 토즈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5,500원. 25,500원에 10% 예. 갖고 계십니다. 오늘 썬데이 토즈 굉장히 두껍게 양봉 그리면서 올라왔는데 또 기가 막히게 전에 들어가셨어요. 2만 원대 수익 너무 네. 축하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지 저희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단기적으로 좀 보셨어요, 어머니? 글쎄요, 단기도 좋고, 근데 지금 좀 길게 가져가면 장이 좀 저기해서, 좀 뒤숭숭하고 그럴 것 같아서 많이 올라서 조정받을 것 같고 예, 10%를 매수하셨어요, 어머니.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올라가고 하게 되면 한 26,000원, 오늘 고점 자리대가 26,000원 언저리잖아요. 네. 요 자리대가 좀 매물 소화를 해야 될 구간이에요, 어머니. 예. 그러니까 요 구간이니까 절반 정도만 챙겨 놓으세요. 시장 불안하시게 느끼시고 계시니까. 네. 그 절반 정도만 좀 챙기시고 예. 나머지는 한 29,000원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세요. 29,000원이요? 예, 내일 절반 정도 챙기고 나머지는 한 29,000원 정도. 예. 아시겠죠?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항상 잘 뵙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고. 예. 성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내일 절반 매도하시고 다음 매수가가 목표가가 29,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유니셈 유니셈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6,920원에 20%입니다. 6,92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조금 고점에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대응해 볼지 바로 여쭤볼게요. 예,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전번에 이거 전문가님한테 네. 그 받은기거든요. 네? 전번에 네. 유니셈 이걸 전문가님한테 이거 그거 받은 건데 네. 본전까지 올 거다 그랬어요. 그 지금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아, 지금까지 갖고 계셨어요? 예, 예. 어이, 잘하셨네. 자, 일단은 올라왔어요. 예, 그럼 여기서부터가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저도 이게 여기서 치고 갈지 쉬었다 갈지를 모르겠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0%를 갖고 계시는데, 예, 다행히 이제 매수가 위로 올라왔는데, 어찌됐든 성장은 해요, 얘네가. 예. 그러면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냥 좀 여유 있게 보셨다라고 하게 되면 예, 저 항상 여유 있게 봅니다. 나는 그럼 가져가세요. 가져와요. 네, 가져가시고 예. 뭐 적어도 뭐 8,000원대 이상은 가지 않겠어요? 아, 예. 9,000원 이상 갈 것 같으니까 좀 갖고 계시고요. 이제는 이제 20%시잖아요. 예. 만약에 6,000원 밑으로 빠지면 그때는 예. 이제 추가 매수를 좀 하셔야겠죠. 단가를 좀 낮추셔야겠죠. 아, 예. 그렇게 좀 가져가 보세요.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종목은 또 8,000원, 9,000원대까지 전망이 좋다고 하니까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저희 다음은 문자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명이 ENF 테크놀로지고요. 매수가가 29,700원에 40%입니다. 2332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사자마자 오늘 또 조금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ENF 테크놀로지가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어요. 29,7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뭐 최근에 어제나 그제 뭐 일주일 사이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소재 쪽이에요. 수급도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일단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 단기에 좀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비중이 40%시면 내일 한 번 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절반 정도 좀 챙겨주세요. 절반 정도 챙겨놓고 매물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다시 32,600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34,000원? 그 정도까지 좀 끌고 가보시고 나머지는 조금 절반 정도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가져가 보시는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문자 상담 하나만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9779님이 보내주셨고 CU 메디칼 매수가가 2,580원에 16% 갖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바로 부탁드릴게요. 2,58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테마성 흐름들이 좀 나오고 난 기업이에요. 이렇게 수렴 과정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2,58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매수를 좀 하셨는데 한 2,900원대 2,900원 올라가면 절반 차익하시고 2,900원에 3,000원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3,400원에 3,500원 그렇게 좀 목표가를 적고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1시간 동안 꽉 채워서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도 고생해 주신 정재우 위원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노란 메신저 있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샘플러스 정재훈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못다한 이야기들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주식 잔소리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